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현직 판사의 설명을 통해 들어봅니다. 친절한 판사들, 오늘 얘기 나눌 사건은 뭔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노래방과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한 A씨.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 도중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영업을 포기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뜬금없이 등장한 영수증과 각서. 건물 주인의 인감 도장이 찍혀있는 영수증과 각서엔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영수했다는 내용과 A씨가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건물 주인은 문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네, 인감 도장이 찍혀있는 그런 영수증 또 각서를 놓고 이제 위조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정상철 판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들으면서 이제 좀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건물을 임차한 사람은 영수증과 각서를 근거로 이제 그 돈을 청구했고요. 그다음에 건물 주인은 자기 인감 도장이 찍혀 있는데도 이게 서류가 위조됐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쟁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사소송에서 서류에 인감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요. 네. 이 사건에서도 영수증과 각서에 명의인인 건물 주인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건물 주인은 서류에 적혀 있는 대로 임대차 보증금 잔금과 또 원고가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인감 도장이 찍혀 있는 영수증과 각서의 효력도 부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수증하고 각서의 위조 여부가 좀 판명이 됐는지가 궁금한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수증과 각서에 건물 주인 피고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건물 주인은 영수증에 적힌 대로 원고 A씨로부터 받은 보증금 잔금 8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고 또 각서에 적힌 대로 원고 A씨가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대법원은 건물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건물 주인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맞지만 영수증과 각서가 건물 주인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수증과 각서를 증거로 쓸 수는 없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낸 겁니다. 예. 네. 그러면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1심, 2심하고 대법원 이렇게 다른 건데요. 네, 이렇게 판결이 난 이유는 뭔가요?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정이라는 법률 용어부터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추정이란 어떤 사실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오늘 다루는 사건처럼 도장이 찍혀있는 문서에서는 이런 추정의 법리가 두 단계에 걸쳐 적용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문서에 작성 명의인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그 도장이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문서의 도장이 정상적으로 찍힌 것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그 문서에 적힌 내용들도 모두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문서에 찍힌 도장이 문서 명의인의 도장이 맞다면 이런 두 단계의 추정을 거쳐서 결국 문서 전체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 임차인인 원고는 단지 서류에 찍힌 도장이 건물 주인의 인감 도장과 동일하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을 증명하고 영수증과 각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등 다른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1,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추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실이 드러나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문서에 찍힌 도장이 작성 명의인의 도장이라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도장이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찍혔는지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게 되면 이런 문서에 관한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영수증과 각서가 과연 피고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많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인감 도장이 찍혀 있긴 하지만 이 영수증과 각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대법원이 봤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우선 임차인은 3억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90%가량 진행한 상태에서 음식점과 노래방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건물 주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우선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3억 원이나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차인의 주장과 달리 공사업자는 20% 정도만 공사를 했을 뿐이라고 하고 또 당시 영업 허가를 받는데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임차인은 보증금 잔금 8천만 원과 3억 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거의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대법원은 영수증과 각서에 찍혀있는 건물 주인의 인감도장이 정상적으로 그 서류에 날인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사실 그 뭐 거의 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감 도장이 찍힌 문서도 이제 예외적으로 소송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중요하게 재산 거래를 하거나 계약서나 뭐 각서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것도 좀 짚어주세요. 네. 계약서가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는 그 계약서가 명의인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여야 합니다. 이때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는 명의인의 인감도장이 맞다는 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추정의 법리에 따라서 계약서의 효력을 쉽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래에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상대방의 인감도장을 받고 인감증명도 함께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이렇게 인감도장이 찍힌 문서는 법적으로 강한 추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인감도장은 특별히 잘 관리하고 남에게 쉽게 내주거나 맡기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다룬 사건에서는 이 피고가 자신의 인감도장이 찍힌 문서의 효력을 저지할 수 있었지만 소송에서 이것이 언제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인감도장 관리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게 되면 더 안전한데요. 공증인이 문서 사본을 보관하면서 그 공증된 문서의 내용까지 사후에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중요한 재산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로 하는 계약, 구두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두 계약도 물론 서류로 된 계약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서 그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서 계약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문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 판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